네, 여론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여론조사는 20세기 미국 정치사의 산물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제 알겠지만 여론조사는 사실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때 이제 20세기부터, 20세기면 언제죠? 1900년대부터죠. 그래서 1900년대부터 그러니까 미국 정치사의 어떤 한 획을 그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35년 조지 갤럽이 갤럽포를 설립하기에 제일 처음에 출발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이 갤럽은 미국 대선에서 루즈벨트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목받았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인데 당선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갤럽폴이라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루즈벨트가 당선될 거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는 이전에도 대선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좀 읽어야 되는 게 1935년에 갤럽폴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출발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여론조사는 있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약간 방법을 좀 같이 바꾸시면 그 대통령 조사가 뭐냐면 스트로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1824년으로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를 스트로폴이라고 한 거죠. 자,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갤럽폴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처음이다. 근데 그 전에 1800년대에는 스트로폴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 뽑을 건지 물어보는 되게 그냥 간단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 갤럽은 미국의 여론조사가 위시안이라는 거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여론조사 회사들은 대선 때보다 높은 예측력으로 맹위를 들쳤다. 무슨 말이냐면 되게 그냥 그 정답률이 되게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승자 예측이 빗나간 1948년과 1980년 대선은 예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갤럽폴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상당히 되게 높은 정답률을 이제 맞췄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다 완벽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1948년과 1980년도는 두 번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예측이 빗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의 위력은 미국의 정치 풍토마저 바뀌었습니다. 정치 풍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던 간습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거 전략을 구축하면서 여론조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여론조사와 미디어 전문가가 캠프의 주요 부재기를 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선을 할 때 여러분도 혹시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알겠지만 차 끌고 이제 막 홍보를 하잖아. 뭐 이런 분야도 하나 있어. 차 끌고 홍보하면서 얘기하는 분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론 조사를 했을 때 뭐 전화나 아니면 막 이렇게 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받으실지 모르시겠지만 뭐 누구 뽑을 건지 계속 이제 홍보하는 연락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선생님은. 근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정치 풍토는 여론이 사실 많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 갤럽폴이 출시된과 동시에 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과 어떤 이 미디어 전문가라는 게 뭘까요? 그쵸? 사람들이 그때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 대선의 흐름을 알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캠프에서 이런 선거 활동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에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럽은 여론조사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맞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정치는 누가 해요? 그쵸? 당선된 사람이 한 명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요즘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좋은 대학도 나오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한단 말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소수의 정치 엘리트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맞서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국민의 어떤 반영을 하나도 안 하고 의견의 반영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을 독단적으로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잘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수의 정치 엘리트랑 어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어떤 데이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출시된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자만이 진정한 어떤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혹은 중요한 어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조사의 부정확성, 심지어 여론 조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특히 공표된 여론조사가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밴드웨건 효과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사람들은 대다수편의 줄서기를 좋아해서 지배적으로 보이는 여론에 쉽게 동조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화절에서 나왔었던 밴드웨건인데,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A랑 B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A가 사실 당선될 확률이 낮아. 당선 확률이 낮다고 해볼게요. 근데 B는 그만 반대로 당선 확률이 높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줘. 대다수의 흐름을 따라간단 말이야. 즉 한마디로 당선 확률이 낮지만 이 사람한테 우리가 거짓 뉴스로 지금 A가 되게 높습니다, A가 뭐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된 여론을 펼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확성이나 여론 조작의 위험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기도 있고, 그것이 왜 그런지 확인해 보니까 밴드웨건 효과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